실화 공포 이야기 3편. 새벽 3시 13분 마지막 이야기.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봤네. 저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종이는 분명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복도와 계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으니 문을 잘 잠그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친구에게 부탁해 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휴대폰 시계만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시 13분이 되는 순간 띵동! 인터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지만 친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인터폰 소리 못 들었어?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저만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친구가 돌아간 뒤 저는 인터폰 주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과 버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아래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작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자국은 어제보다 조금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국이 글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봤네. 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관리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은 오래된 민원 기록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집에서 새벽마다 인터폰이 울린다는 신고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신고 시간도 모두 같았습니다. 새벽 3시 13분.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 긴급 퇴실, 사유 확인 불가.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처음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했지만 제가 집 주소를 말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인터폰 때문인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은 예전 세입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갑자기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 방과 화장실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집안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인터폰이 울리지도 않았고 이상한 종이가 들어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그 일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이상한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 13분마다 인터폰이 울리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현관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얼굴이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새벽 3시 13분만 되면 아직도 휴대폰 시계를 보지 못합니다. 혹시 그 존재가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을까 봐요.